며칠 전 서울 대림동에서 조현병 환자가 벽돌로 길 가던 사람을 폭행하는 등 요즘 참 조현병 환자로 인한 사건이 많죠. 시민들의 주장대로 정말 이들을 격리하는 게 답일까요? 사실 범죄율만 따지고 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훨씬 더 높습니다. 민경현 기자가 사실 확인해서 알아봤습니다. 지난 2016년 발생한 강남역 살인 사건, 방배초 초등학생 인질극에 이어 며칠 전 서울 대림동 묻지마 폭행까지 이들 사건의 공통점은 우리가 흔히 중증 정신질환자로 표현하는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범행이라는 겁니다. 이들을 격리시켜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등장할 정도로 공포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 조현병 환자들 정말로 위험한 걸까요?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강력범죄자는 2014년 3,700여 명에서 2016년 4,900여 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조현병 등 중증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역시 증가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환자가 늘어나는 만큼 범죄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인과 비교할 때는 또 어떨까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비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1.2%였지만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08%로 15분의 1에 불과합니다. 취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조현병 환자들이 일반인보다 특별히 더 위험하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일부 조현병 환자들이 과격한 행동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의사 선생님을 폭행하고 이러는 거는 정말 어떻게 답이 없지요. 그런 거를 너무 많아서 얘기를 못해요, 일일이. 1년 전 정신보건법 개정으로 중증 정신질환자 가운데 많은 수가 사회로 복귀했는데 문제는 이들에 대한 관리가 엉망이라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한 명당 50에서 100명의 또 사례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질적으로 충분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을 버리라는 호소와는 별개로 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의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실 확인 민경영입니다.